숨어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간,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리서치 이 팀을 이끌고 계신 팀장님 김태현 애널리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즘 시장에서 뜨거운 이 AI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셀바스 AI를 소개해 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셀바스 AI는 음성인식 경쟁력을 보유한 인공지능 전문 기업입니다. 동사는 24년간 축적된 휴먼 컴퓨터 인터액션 기술을 토대로 해서 AI 융합 표준화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고객은 주로 B2C 대고객보다는 B2B하고 B2G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는 셀바스 헬스케어가 있고요. 지분율은 52.5%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셀바스 AI 별도 법인과 셀바스 헬스케어의 매출은 각각 45.6%, 54.4%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 부분으로 보게 되면 인공지능 기반 기술, 인공지능 응용 솔루션, 전자사전, 보조공학기기, 의료진단기기가 있는데 인공지능 기반 기술은 매출에서 18.5%를, 인공지능 응용 솔루션은 20.8%를, 전자사전은 6.3%를, 보조공학기기는 27.2%, 의료진단기기는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공학기기와 의료진단기기는 셀바스 헬스케어의 사업 부분입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탄탄한 자회사 셀바스 헬스케어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셀바스 AI의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동사는 AI 융합 제품화에 따라서 매출원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가능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신사업을 통해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도 노려볼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 AI 융합 제품화에 따라서 지속적인 매출원 확보인데요. 이는 동사의 꾸준한 매출 성장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영업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성 또한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동사는 25년간 딥러닝 기술 기반의 연구를 통해서 음성인식, 음성합성, 필기인식, 영상인식과 자연어 처리 등 5가지 HCI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다수 AI 기업들은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사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SI 비즈니스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동사는 HCI 기술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품을 4년 전부터는 표준화해서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그 AI 융합 제품 매출액을 보게 되면 2020년부터 의미 있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37억 원이었던 AI 융합 제품 매출액은 2021년에 80억 원, 2022년에 130억 원까지 증가하면서 연평균 87.4%라는 고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향후에도 표준화된 제품의 고객군을 확대를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SI성 매출에 머물러 있는 것을 표준 제품화를 함으로써 올해도 AI 융합 제품 매출액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두 번째 포인트는 AI 기반 디지털 전환에 따라서 신성장 동력을 모색한다 이건데요. 동사는 보시게 되면 HCI 기술과 AI 융합 제품의 성공 경험을 확장해서 AI 기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의료, AI 교육, AI 메타 로빌리티 등의 3대 혁신 도메인을 설정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동사는 최근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570억 원의 자금 조달을 이미 했고요. 향후 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셀바스 AI의 실적이 궁금한데 2022년 실적은 어땠고 또 23년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2022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5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성장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9.8%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포인트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많았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1분기 매출액이 1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증가에 머물렀는데요. 특히 별도 기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는 점이 약간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매출 성장을 이제 사업 부문별로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기반 기술 사업부 매출액이 전년 대비 26.7% 감소했고요. 지난 3년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인공지능 응용 솔루션 매출 성장액이 9.14%로 둔화되었지만 저희는 2분기부터는 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8% 감소했고요.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포인트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23년 매출액은 610억 원으로 19.8% YOY 증가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8.9%로 전년 대비해서는 0.9%포인트 하락하는 걸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1분기 대비 좋아지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매출인데요. 1분기 매출은 부진했지만 지금 동사는 경찰서의 셀비 노트 수요 증가와 적용 범위 확대, 금융권으로부터의 셀비 AI 컨택트 센터 수요 증가, 하반기에 군이동 원격 진료 구축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인해서 셀바스 AI 별도 기준 매출액이 17%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매출 증가에 또 그 셀바스 헬스케어의 매출액도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출액이 증대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그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함께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기억도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동사의 그 PER, 2023년 예상 PER이 96.8배이기 때문에 동사가 당기 순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2020년 이후에 평균 PER 35.4배 대비해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동사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솔트룩스, 알첼라, 마음 AI, 바이브 컴퍼니, 위세아 아이텍과 비교를 해볼 경우에는요. 네. 이제 PSR로 비교를 해볼 수 있고 네. 2023년 실적 추정치가 없기 때문에 2022년 매출액하고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경쟁상들의 평균 PSR이 11.9배,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8.8배이기 때문에 셀바스 AI가 경쟁사 대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네.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가는 AI 산업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가 선반영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경쟁력에 대한 개개 회사별로의 경쟁력에 대한 검증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셀바스 AI를 투자할 때 짚어봐야 할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대기업 등이 지금 셀바스 AI가 진입해 있는 시장에 네. 진입함으로 인해서 경쟁 강도가 이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AI 규제 필요성 논의가 동사한테는 좀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셀바스 AI의 경쟁사로는 아까 앞서 언급한 그 네. 회사들 외에도 국내에서는 네이버, 그다음에 삼성전자, 카카오 등의 대기업이 이미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네. 전 세계적으로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다행인 점은 지금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가 B2C 영업만 지금 하고 있고 동사가 지금 셀바스 AI가 진행하고 있는 B2B나 B2G에는 현재 진입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다행이긴 한데 네. 향후 만약에 이 네이버나 삼성전자, 카카오가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셀바스 AI에 대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김태현 애널리스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선영 애널리스트 만나보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장품 뷰티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CTK라는 종목인데요. 어떤 회사인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최근에 사실 화장품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네네. 근데 그 화장품 특히 OEM, ODM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고 맞아요. 제가 작년에 좀 소개시켜드렸던 기업들이 인그루드랩. 네, 인그루드랩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네. 예, 좋은 퍼포먼스를 많이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네. 좀 소외된 기업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좀 음. 소개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갖고 왔습니다. 네. 그 공장을 갖고는 있지 않지만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 오. CTK입니다. 네, 궁금한데요. 네. CTK는 그 2001년에 설립된 뷰티에 관련된 서비스를 턴키로 제공하는 화장품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고객에게 뭐 화장품 컨텐츠를 기획, 제품 디자인, 포뮬라, 패키지 개발, 마케팅, 생산, 검수, 물류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트렌드에 맞는 최적의 그런 혁신 제품을 기획해서 생산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 공장 시설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대신에 뭐 국내외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잖아요. 생산하는. 네. 그런 화장품 OEM, ODM 파트너사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턴키 방식으로 화장품을 기획, 제조, 납품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합니다. 공장을 직접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뭐 요새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는 어떤 화장품의 패키지라든지 뭐 생산 방식 이런 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매출이 1,000억 이상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좀 떨어졌었고 하여튼 2022년 매출액 700억 원 기준으로는 네. 사업 부분별로 화장품 제조가 약 74%, 물류 서비스 24%, 브랜드 서비스가 한 1.7% 정도로 매출이 구성되고 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화장품 비즈니스 중에 북미가 72%, 오. 유럽이 7.4%, 아시아가 9.6%, 국내가 10.9% 정도로 북미, 유럽에서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러네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고객사로는 뭐 로레알, 유니레버 같은 그런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뭐 팬티 뷰티, 투페이스트, 글로시에, 히어로 코스메틱 같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독립 브랜드사들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 같은 경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3PL 그러니까 3자 물류를 하고 있는 풀필먼트 센터를 갖고 있고요. 미국에. 그다음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판매를 하기 위한 그런 네. 팝인보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상장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주요 주주로는 경영용 대표 및 특수관계인이 47.7%, 그리고 상장 전에 투자했던 스마일게이트가 9.4%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플랫폼 기업이라서 이제 화장품을 기획하고 만들고 납품하는 것까지 이렇게 턴키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세상에 화장품 사업에 뛰어드는 신규 진입하는 그런 업체라면 꼭 거쳐가야 되는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출 비중이 지금 본업이 화장품 제조가 가장 큽니다. 네. 그럼 최근 화장품 산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글로벌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네. 굉장히 시장이 많이 침체됐었습니다. 여기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 같은 경우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전년 대비 19% 감소를 했다가 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좀 많이 회복하기 시작해서 2021년 11%, 2022년 15% 성장을 회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2019년 시장을 좀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네. 다만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 2022년에 17% 역신장을 했었었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기까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조금 회복을 하였었으나 사실 실질적인 회복은 올해부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포당 이 약간 최근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올리브영 점포당 매출액, 판매액 추이를 좀 봤는데요. 네네. 작년에 연간 뭐 분기마다 전부 다 YOY로 한 20-30% 정도 성장을 했었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 대비 40% 성장하면서 확실히 마스크를 벗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네.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19년 수준으로 화장품 시장이 회복되고 있는데 회복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향 수출이 굉장히 비중이 많았죠. 높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회복되는 트렌드는 비중국향의 국가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OEM하고 ODM 같은 회사들의 그런 위탁 생산 업체들의 수요가 좀 주요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는 뭐 K 콘텐츠 관심 때문에 미국 같은 제가 다른 기업들 소개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미국향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아. 베트남과 같은 이제 제2, 제3의 중국과 같은 그런 국가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화장품의 그 최근 2, 3년 사이에 더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 화장품 업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소비 성향, 취향에 맞는 각종 브랜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리고 SNS 스타라든지 네. 또 유명 연예인들이 음. 자기 이름을 딴 뭐 브랜드들을 만든다든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네. 하지만 그들이 화장품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동사와 같은 화장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최근 시장의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좀 양상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중국향 수출이 많았던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대기업 화장품주들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진 못했는데 네. 말씀해주셨던 뭐 OEM, ODM 관련 그리고 비중국 쪽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관점에서 CTK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 CTK가 흔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투자 네네. 포인트는 좀 어떻게 잡으면 우선은 좋을까요? 화장품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적 회복은 다른 회사들보다 좀 천천히 나타난 편이에요. 우선 네네. 첫 번째는 올해 2023년부터 투자 포인트로는 우선 화장품 본업이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시작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장품 외에도 계열사를 좀 갖고 있는데 계열사들이 그동안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그 회사들이 그 체질 개선을 통해서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 BEP 이상으로 돌아선다는 점. 네. 세 번째로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사업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본가동이 시작이 됐다라는 점. 그렇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업입니다. 본업이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체 매출이 아까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이상이 됐었고요. 전체 화장품 매출의 단일 회사 한 군데가 거의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의 오더가 2021년 하반기부터 완전 단절이 됐었습니다. 끊겼군요. 그 매출의 거의 50%를 차지했던 회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 영향이 온기로 반영되는 작년까지도 네. 실적이 좋지 않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다른 고객이 좀 들어온다 한들 네.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바닥을 치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실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별도 기준 분기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은 올해 1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70% 성장하면서 매출이 크게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사실 그 고객이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분기별 영업이익률이 쭉 떨어졌었는데요. 작년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꾸준히 회복을 하고 있고 올해 1분기부터 영업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익 측면에서도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화장품 사실 본업의 턴어라운드를 이끄는 거는 제가 제목에서도 달아놨지만 CTK 클립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 CTK 클립이라는 서비스는 브랜드 혹은 근데 고객사 각각에 맞게 믹스 앤 매치를 통해서 원하는 화장품을 개발해서 생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이 CTK 클립 서비스를 통해서 신규 고객사를 꾸준히 계속 확보하고 그 확보한 고객사가 매출을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공급 물량이 확대가 되면서 그 상생하면서 같이 네.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CTK 클립 서비스는 사실 2021년 3월 달에 코로나를 대비하기 시점에서 이 고객 마케팅을 위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런칭을 하였고요. 네. 올해 3월 달에 올해 업그레이드 버전인 서비스를 보완해서 런칭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고객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실제 이게 실적으로 연동되는 그런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실 CTK 클립이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OEM, ODM 회사들의 가장 포인트는 고객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그 고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포인트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하고 이런 화장품을 하고 싶어하는 회사들은 많으나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많지 않거든요. 이 회사가 이 CTK 클립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마케팅을 시작했고요.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은 뭐 진짜 화장품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서 막
노출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으로도 고객 유입이 요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음. 놀라울 정도로 뭐 최근에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고객사까지 유입을 되면서 네. 굉장히 고객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영세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코스맥스 콜마 같은 데 찾아가면 화장품을 만들 때 최소 생산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크게 시작을 할 수가 없는데 동사는 이 CTK 클립 서비스를 통해서 최소 주문 수량을 낮게 설정을 했습니다. 네. 이거로 인해서 그 고객사들의 우리로 들어올 수 있는 진입 방벽을 낮췄고요. 네. 샘플 파우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돈이 안 돼서 OEM이 잘 안 만들어주거든요. 그런 것까지 제공을 하면서 이런 고객들을 계속 꾸준하게 유치를 하고 고객이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 제가 만났었던 5월달 얘기에 의하면 거의 5월까지 받은 수주 금액이 뭐 작년 매출을 육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화장품업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동사는 그 미국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글로벌 3PL 서비스가 가능한 CTK 풀피먼트 센터 그리고 역직구 이커머스가 가능한 CTK 이비전이라는 회사의 파빈보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2017년에 미국 상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온타리오에 풀피먼트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운영이 이렇게 창고가 잘 차기가 쉽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 2, 3년 동안 뭐 OS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장을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2021년에는 미국의 대표 물류 스타트업인 슈밥하고 전략적 계율을 통해서 슈밥의 고객사들, 뭐 아마존, 이베이, 쇼피파이 뭐 이런 회사들이 저희의 저희의 그 풀필먼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 최근에 풀필먼트 센터가 한 80%까지 물량이 차면서 경동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CTK 이비전의 역직구 솔루션이 파빈보더인데요. 네. 이게 글로벌 공급사들이 우리 국내 같은 마켓플레이스, 뭐 예를 들어 G마켓이니 뭐 이런 데들에 물건을 올릴 때 그 업체가 모든 그 마켓플레이스를 하나하나를 상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연결해주는 플랫폼 서비스거든요. 네. 그래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건강식품 유통기업인 아이허브를 저희의 고객사로 유입을 했고요. 저희 파빈보더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뭐 G마켓, 옥션, 이베이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허브의 제품은 다 저희 플랫폼으로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서비스가 이제 안정화를 통해서 최근에는 지금 글로벌 가전기업 인 다이슨 그리고 헤드폰으로 유명한 제나이저, 뭐 호주의 캐주얼 패션 브랜드 코트논 등의 네. 그런 글로벌 인기 브랜드들이 지금 파빈보더의 고객사로 지금 유치가 됨에 따라서 이 저희 파빈보더 쪽의 이쪽에 지금 매출도 증가하고 여기서 이익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열사들도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중장기 성장 동력을 이제 달고 있습니다. 네. 동사가 그 계열사인 CTK 바이오 캐나다를 통해서 친환경 플라스틱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환경 이슈 때문에 굉장히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우리가 빨대라든지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맞죠. 현재 사용되는 게 대부분 PLA 성분인데요. 이거는 좀 내구성이 약해서 제품 개발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제 폐기할 때 어떤 특정 조건, 높은 온도, 습도 같은 네네. 그런 조건을 맞춰줘야지만 분해가 가능합니다. 동사는 그 캐나다에 있는 뭐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워털루 대학 등등과 그 협력을 해서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고 강도나 탄력이 훨씬 좋은 차세대 플라스틱을 개발을 하였고요. 네. 그거 2023년 4월 달에 캐나다 밴쿠버 인근의 서베이시에다가 캐파 1,0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플라스틱 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이제 고객사한테 그 고객 원료를 좀 생산을 해서 공급할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친환경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서베이시와 굉장히 서베이시 그리고 그 캐나다 연방 정부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금 국내의 다수 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를 위해서 동사와 좀 협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내년부터는 이 공장 가동력이 좀 빠르게 올라가면서 동사의 연결 실적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본업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있고 자회사, 뭐 이커머스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사업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기대되는 기업인데요. CTK 실적 추이랑 전망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실적은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 안 주요 좋았- 고객사의 단절 때문이죠. 네, 그 부분이 이제 2021년 말부터 반영이 됐는데 온기 반영된 건 이제 작년이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회사는 그동안 좀 단단해지기 위한 많은 작업들을 음. 거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달에 네. 그동안에는 2017년에 상장한 이후에 계열사라든지 뭐 투자 관련된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지금 주력 사업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네. 의지로 계열사를 비주류 계열사를 좀 매각 및 개편을 좀 단행을 했습니다. 또 그걸로 인해서 CTK 인베스트먼트, CTK 벤처스를 매각을 했고요. 네. 관련한 어떤 35억 정도의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중단 영업 손실이 반영이 돼서 그 영업 외딴까지 실적으로 이제 안 좋은 영역은 작년에 다 반영이 끝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50% 성장한 1,037억 원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한 5.9% 정도, 연결 영업이익 5.9% 정도로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쁜 건 이제 좀 다 반영이 됐고 올해부터 화장품 본업이 좋아지는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회사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처럼 클립 서비스를 통해서 단일 브랜드 매출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규모를 한 2개 정도, 그다음에 이제 30에서 50억 정도 되는 규모의 브랜드를 한 2-3개로 성장을 시키고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이 브랜드들이 성장하고 또 그 밑에 있던 사이즈의 규모의 브랜드들이 올라오면서 좀 단단한 매출을 갖추는 회사로 탈바꿈이 네.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CTK 밸류에이션 어떻게 분석을 해주셨나요? 네. 동사의 2023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은 16.7배, 네. PBR은 0.7배 수준으로 보입니다. 사실 컨센서스 2023년 피어 그룹들, 그러니까 국내 화장품 OEM, ODM 대표 기업들, 코스맥스, 콜마, CNC, 코스메카, 인그루드 같은 회사라고 비교했을 때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고평가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동사의 올해 실적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는 실적이고요.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실질적으로 원래 잘하던 매출과 이익률로 돌아서기 시작하면 이 밸류에이션 갭은 충분히 빠르게 메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들어볼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개 브랜드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면서 전체 매출이 50% 육박할 때까지 네네. 커졌었습니다. 네. IT 잇 코스메틱스라는 그런 브랜드고요. 네. 사실 로레알에 인수됐었습니다. 아, 근데 로레알이라는 그 큰 그룹사 같은 경우는 네. 원래 외주를 줄 때 공급사들을 그러니까 단일 공급사를 주지 않고요. 2중, 3중으로 좀 가져가서 그 본업의 안정성을 그룹사기 때문이야.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영향을 오히려 저희 같은 작은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 코스메틱스를 크게 도와줬던 회사 중에 하나였지만 네. 그 브랜드 그게 하나 다 없어지고 나니까 매출이 크게 꺾여버렸었어요. 그렇겠네요. 네, 회사는 최근 한 3-4년의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 좀 많이 학습이 됐고 한 브랜드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CTK 저희 클립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단일 브랜드양 매출의 집중이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들, 탄탄한 브랜드들이 같이 키우면서 동반 성장하고 언제든지 혹시 커지는 브랜드는 떠날 수 있다는 걸 대비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이 업 자체가 대형 고객사 이탈하면 변동성이 크겠지만 회사는 그런 걸 위해서 지금 단단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단단해지는 과정에서 또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되는 CTK에 대해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박선영 애널리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